오늘 한국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정치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19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백령도 북방 한계선 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차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감용 전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TF는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을, 올해 3월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해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위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국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장관은 이날 공개된 북한 궤도당의 마약 중독자 김여정의 담화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했고 블링컨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선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대만 해협의 평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5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한미 외교장관 대면 약식 회담 후 2주 만에 진행됐다. 북한 괴뢰의 노동신문은 마약 중독자 김여정이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공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에 극치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중독자인 북한 괴뢰도당의 김여정은 특히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 윤석열이라며 윤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가 하면 남북 문제를 꺼내들고 찝쩍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걱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우리 정부의 대북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체제 안전 등을 위해 경제 분야 지원과 협력을 시작으로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도 상호 신뢰 구축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과 통일부도 마약 중독자인 김여정이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무례한 언사를 쓰면서 담대한 구상을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방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과 사범이며 막말과 여성 성기에 관한 치욕적인 욕설을 형수에게 퍼부은 패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극열 지지 증인 개딸들이 삭제를 요구하며 청원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한다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의 청원 취지에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경찰관 졸업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경찰관 졸업식이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혜 여사를 비롯해 신임 경찰 졸업생 2,280명과 졸업생 가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청년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 기본급의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안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검찰이 19일 하루에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요건이 더 까다로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측면에서 윗선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라인 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납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납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으로 검찰은 이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검 형사 4부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대통령 기록관에 먼저 도착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에 착수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월성 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록물을 확보하는 중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검찰의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은 이날을 포함해 단 9번만 이루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 대전고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이루어졌다. 두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중요 증거라는 점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은 이날 확보한 기록물을 분석한 뒤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지역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와 공공수사 2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중진지역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리와 연루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지역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이 오고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다음 달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다음 달 1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전면 파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땐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인 금융산업협의회는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했다.
또한 노조가 요구한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사는 임단협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결국 지난달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다만 노조가 선언한 파업 시점까지 한 달 정도가 남은 만큼 총파업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금융노조는 파업을 가결했지만 이후 노사 합의로 파업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임료 인상과 손배소 취소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화물연대의 농성을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장에 적극적인 공권력이 투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1층과 옥상을 장악했다. 여권 정치인들이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지난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로비와 옥상을 장악했다. 일부 조합원이 인화 물질인 신호를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근무하는 250명의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경찰은 신호를 압수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18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 도로를 막고 집회를 열어 도로 일대에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600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화물연대의 불법 시위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에 따라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며 사측에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화물차주들의 운송 계약자가 수양물류라며 협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중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닌 법의 노조라는 점에서 직접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맥도날드가 오는 25일부터 68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4.8%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품별로 더블 불고기 버거 단품은 4,400원 미화 3.29달러에서 4,500원 미화 3.35달러로, 빅맥 단품은 4,600원 미화 3.44달러에서 4,900원 미화 3.67달러로 조정된다. 지난 2월 17일 30개 메뉴 가격을 인상한 지 6개월여 만에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물류비 등 국내외 제반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가격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햄버거들의 가격들은 줄줄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버거킹은 지난 1월 3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2.9% 올린 후 지난달 29일엔 4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5% 인상했다. 롯데리아도 지난해 12월 약 60여 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1% 올린 데 이어 지난 6월 81종의 가격을 평균 5.5% 추가 인상했다. KFC와 맘스터치도 올해만 2차례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업체들 모두 원재료 값과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경기 용인 기흥 캠퍼스에서 임직원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한 직원이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직원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이 부회장은 흔쾌히 직원의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다. 이 부회장은 이 밖에도 셀카를 요청하는 직원들의 요청에 일일이 호응하면서 모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메인 행사인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기공식 참석보다 이 부회장의 활발한 소통 행보가 더 화두에 올랐다. 이 부회장이 기공식 참석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따라붙으며 악수를 청했다. 이 부회장은 반갑게 웃으며 직원들의 손을 맞잡았다. 점심은 직원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해결했는데 라면을 받아 맛있게 먹었다는 후문이다. 이 부회장이 이처럼 적극적인 직원들과의 스킨십에 나선 것은 유연한 조직 문화가 고효율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조직원 모두가 격에 없이 소통해야 도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 10여 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늘려나가겠다며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기아 노조가 합법적 파업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유권자 약 28,200명 중 약 24,200명이 투표해 찬성률 89.4%의 결과를 보였다.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까지 임금 단체 협상 7차례의 본교섭을 거쳤으나 사측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전, 성과금 전년도 영업이익 30%,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이다. 또 미국 공장 투자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을 신청했다. 이날 찬반 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에서 쟁의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4.3%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어 기아 노조 역시 무난한 합의가 전망됐지만 이번 쟁의 행위 찬성 결정으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 관련 소식 및 국내 사회적 이슈가 있는 뉴스입니다.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서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섰다. 19일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탕산 해사국은 이날 0시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 중국 동북의 보하이만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인다며 선박 진입을 금지했다. 산둥 해사국도 지난 17일에 이어 19일에서 21일 매일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 보하이만 웨이팡항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웨이하이 해사국은 지난 17일에서 19일 서해에서 군사 활동을 벌였다. 최근 다롄 해사국도 서해 북부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한다며 오는 20일 12시까지 선박 진입을 막았다. 이들 지역은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 일대 해역으로 한반도와 가깝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군사 훈련에 돌입했다. 광둥 해사국은 19일 오전에 이어 20일에도 주장 하구 다완산섬 이남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예고했다. 칭난 해사국은 지난 17일에서 19일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미연합훈련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앞서 중국군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해협 등에서 고강도 군사훈련을 벌인 바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건보 제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 문건에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제목의 항목을 만들어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 도용 방지를 그대로 적시했다. 또 전 정부가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도 메스를 댈 방침임을 시사했다. 초음파 MRI 검사 등이 급여화되면서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항목의 보험료 지출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 6개월 체류 조건 추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예를 들면 6개월이 지나면 건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후보 시절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19일 단체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에 나선 태국인 2명을 검거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검거된 태국인 여성은 지난 6일 제주로 입국한 뒤 단체 관광 일행에서 빠져나와 전남에 있는 한 농장에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지난 13일 제주항 연안여객 터미널을 찾았다가 당일 검거됐다. 다음 날 이 태국 여성은 바로 출국 조치됐다. 또 다른 태국인 여성 역시 지난 9일 제주로 입국한 뒤 단체 관광 일행에서 빠져나와 제주의 한 식당에 불법 취업해 일하던 중 지난 16일 검거됐다. 이 태국 여성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불법으로 태국 여성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통고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의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객을 가장한 불법 입국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항공편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390명 가운데 불법 취업 시도 등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이 불어된 태국인은 총 822명, 59.1%이다. 이뿐 아니라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548명 중에서도 일행에서 이탈에 잠적한 태국인은 총 94명, 16.5%로 집계됐다. 이 94명 가운데 검거된 태국인은 단 2명이다.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무려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과거 KBO 리그에서 간판 스타로 활약했던 정 씨는 2004부터 2016년 사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씨는 롯데자이언츠 선수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KBO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그는 이듬해 선수단 복귀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술을 마셨다가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 소속팀에서도 전격 퇴출돼 사실상 선수로서는 불명예 은퇴했다. 이후에도 정 씨는 2010년 방송사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지 7일 만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